안녕하세요. 측정 불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당황해 하기도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죠. 정말 힘들어서 못 주는 거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할 것 다 하고 지쓸 것 다 쓰면서 빌려준 돈은 왜 안 주는 건지 모진말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소주 한 잔에 달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증금 받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현금 없는 갭 투자자라 보증금을 못 준다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준 돈이 몇백만 원, 보증금이 천만 원인데 소송을 할까요? 소송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긴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측정 불가가 준비해봤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말이 안 통하는 진상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민사소액재판제도인데요. 우선 소액재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접수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대상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재판의 특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뭐냐면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주소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빨 좋고 똑 부러지는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란에 전자소송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클릭해서 이동해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사용자 등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원 정보 기입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소장을 기입 접수할 때 원고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작성한 회원 정보를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온라인을 통한 소장 접수는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하니 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여기 민사 서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화면처럼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을 클릭해줍니다. 화면이 바뀌고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진행에 대한 동의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면 당사자 작성, 대리인이 작성하면 대리인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장 문서 작성 및 접수를 해보겠습니다. 사건명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하면 세부적인 사건 항목별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므로 여기 보증금 반환 항목을 체크해줍니다. 그럼 옆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래 청구 구분으로 가서 보증금은 재산이므로 재산권상 청구를 체크해줍니다. 계속해서 속가 구분 금액을 체크해주고 속가 금액을 직접 입력해주거나 속가 산정 안내를 눌러보면 속가 산정, 인지액 계산, 송달료 계산 등 소송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하나하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금액이 산정되며 이후 결제를 하는데 만약 결제 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적게 나오면 환급이 됩니다. 속가 금액까지 입력하게 되면 관할 법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금전 채권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입력을 클릭해주고 원고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 회원 가입 시 등록했던 나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 저장을 해주시고 피고란을 체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피고란도 아는 부분까지 내용 기입을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구 취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소액 재판의 취지답게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 게 우리 같은 법을 잘 모르는 평민들도 소장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 작성 예시들이 있습니다. 작성 예시를 클릭해보면 상황에 맞는 청구 지시 문구들이 있으니 찾아서 클릭만 해주면 해당 문구들이 자동 입력이 되고 금액이나 이자 등 숫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구 원인도 같은 방법으로 요건 사실을 클릭 후 원하는 항목을 찾아 클릭한 후 세부 내용을 추가 기입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입증 서류들을 휴대폰 등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만들어둔 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작성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하기 위한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며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적게 나올 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기본 정보와 제출 서류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분류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동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에게 내용이 송달되었는지 등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액 재판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접수 방법에 대해 측정 불가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저 역시 실제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신경 썼으며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냉철한 지적 댓글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